안녕하세요. 압구정 한의원장 최지훈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혼자서 좀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할지, 혹은 무릎에는 어떤 인대들과 힘줄이 있고 혹은 어떤 질환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반바지를 입었어요. 무릎 관절에서는 이제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뼈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들, 뭐 내측 측부 인대들이라든지 십자인대, 혹은 이렇게 바깥쪽에 뭐 외측 측부 인대, 이런 인대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 쓸개 건도 중요합니다. 건하고 쓸개 위쪽에 대퇴사두근 붙는 부분들, 여러 가지 힘줄들 많이 중요한데요. 일단 인대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쪽의 인대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인대. 십자인대가 고장이 나면 무릎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덜그럭거린다든지, 이게 뼈와 뼈가 약간 분리되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보통 십자인대가 좀 크게 무리가 갔다 그러면 부어올라요. 일단 안에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면서 부어오르기 때문에 내가 급성적으로 뭐 스키라든지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무릎이 갑자기 막 부어오른다. 그럼 일단은 안쪽에 십자인대 쪽 문제나 아니면 안쪽에 연골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하죠. 안쪽 연골 파열이나 안쪽에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다치고 나서 한 며칠 정도 안에 막 다리가 막 부어오른다 그러면 일단은 병원 가셔야 돼요. 가셔서 엑스레이로는 이 인대나 연골이 잘 보이지는 않고요. MRI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소염 진통제 같은 거 일단 간단하게 처방받아 봤는데 통증이나 붓기가 잘 안 가라앉더라. 그러면 여기 안에 MRI 보셔서 십자인대라든지 반월상 연골에 이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게 맞다 그러면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고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무릎이 막 많이 붓거나 갑자기 막 많이 붓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무릎 통증이 있는데 많이 붓진 않았고, 혹은 내가 만성적으로 관절염이라서 만성적으로 부어오른다, 그런 분들은 이제 셀프로 관리나 치료가 좀 가능한데,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쪽에 아까 안쪽에 있는 연골과 십자인대를 제외하고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는요, 일단 안쪽에 요거는 내측 측부인대라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안쪽에 두툼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밑에까지 이렇게 여기 아래쪽까지 여기 정도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쭉 올라오듯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부상이 좀 잦고요. 이렇게 있는데 부상이 좀 잦고 잘 다치기도 하고, 내가 무릎을 뭔가 잘못 뜨끔하거나 삐끗한 것 같은데 요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1번은 내측 측부인대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측 측부인대 부상. 만져보면 됩니다. 이렇게 쭉 만져봤을 때 저도 좀 안 좋습니다. 저는 무릎이 썩 좋진 않거든요. 요런데 아프다 그러면 또 이거 하염없이 문질러 주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디프릭션 마사지라 그래서 방향은 요 가로 세로로 인대가 있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 좋고요. 이렇게 문질러 보고 아이고 좀 아프다. 계속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 주다 보면 없어져요. 문질러 주다 보면 아통점이 없어집니다. 내측 측부인대를 좀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슬개건, 여기 되겠죠. 무릎 아래쪽 여기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 무릎뼈가 있고 뼈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줄이에요. 요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만져보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는 요건 괜찮네요. 여기 쭉 뼈까지 쭉 눌러주시고, 가끔 밑에 뼈가 톡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뭐 오스부 슐레트 병이라고 뭐 사춘기 혹은 애들이 그런 경우 있는데, 이런 거 여기 막 열심히 문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문질러서 통증 있는 부분 앞쪽에 슬개건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 외측 측부인대나 대퇴비골인대 이런 거는 잘 다치진 않아요. 잘 안 다치는 인대라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통증이 있는 경우는요, 요 인대들보다는 뭐가 많냐면 이게 많아요. 장경인대. 요게 외측인데 좀 바깥쪽으로 있는데, 요거는 요 무릎 뼈가 있죠. 동근 뼈가 있고, 동근 뼈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여기 좀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띠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요 걸리는 띠가 바로 이제 무릎에서 이렇게 만졌을 때 딱 걸리는 띠가 여기 있는데, 요게 이제 장경인데요. 여기. 이게 쭉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거 무릎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야. 장경인데, 여기도 눌렀는데, 장경인데 약간 아프다. 주물러 주세요. 장경인데 끝나는 부분 여기 많이 만져주세요. 여기 많이 만져주시고, 그 무릎 바깥쪽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80%가 여기 문제입니다. 무릎 바깥쪽이든 보통 안쪽이 많이 아픈데 바깥쪽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장경인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여기 열심히 문질러 주시고, 자, 물 조금 펴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네요. 무릎 관절 있고 슬개골 있고 밑에 힘줄도 보이시고, 힘줄 밑에서 이렇게 해서 가다가 여기 걸리는 부분 장경인데, 여기도 문제가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요 대퇴이두근이 붙어요. 대퇴이두근 이렇게 내려와서 끝나는 부분인데, 요건 무릎에서 약간 밑에가 아프다 그래요. 옆에 무릎 쭉 옆에서 조금 밑에 쪽으로 요 뼈 톡 튀어나온 거 있죠. 무릎 관절에서 옆으로 쭉 가는데 조금 아래쪽으로 여기가 아프다. 네, 여 아프다 그러면 대퇴이두근 쪽. 대퇴이두근은 여기서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뒤로. 그래서 자, 이걸 좀 볼까요? 대퇴이두근은 허벅지 약간 뒤쪽에 있어요. 뒤쪽 바깥쪽에 이렇게 뒤로 있기 때문에 여기 마사지 해주시면, 여기 마사지 많이 하고, ART 누른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이런 것들, 요건 좀 불편하네요. 그냥 마사지 더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뒤에 거를 좀 풀어주면, 뒤에 거 요걸 풀어주면 요게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통증 대퇴이두근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조금 다시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무릎 안쪽 중에 뭐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거위발 건염, 거위발 부착부염증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서요, 조금 밑에 쏙 들어간데, 보시면 무릎 이렇게 보면 쏙 들어간 여기 요런데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게 그림으로 치면은 좀 가리네요. 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통증을 만들어내요. 무릎 관절보다는 조금 아래쪽, 무릎 관절보다 조금 아래쪽, 여기 눌렀는데 아프다 그러면 어딘지 아시겠죠? 앞에서 조금 눌렀을 때 여기 아프다 그러면 거위발 건염이거나, 아니면 그 조금 위에 이제 아까 내측 측부인데 좀 문제인 경우가 있는데, 내측 측부 문제이거나 아니면 거위발 건염이다, 어쨌든 뭐 눌러보고 아프면 많이 만져주세요. 만져주시고, 그 다음 요 힘줄들은 요렇게 연결됩니다. 요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 근육들을 전부 다 풀어주세요. 허벅지 안쪽 눌렀을 때 특히 뒤에 것까지, 이것도 뒤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 여기는 되게 뻣뻣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풀어주세요. 이쪽 풀어주면 여기 통증들이 또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무릎 딱 바깥쪽도 아니고 안쪽도 아니고, 아까 요 밑에 슬개건은 했었죠. 무릎 뼈 밑에 여기도 좀 아픈데, 무릎 앞쪽 전체나 이 뚜껑 전체가 아프다. 뭐 슬개대퇴 증후군, 슬개골 연골 연화증 뭐 이런 거 진단받아 오시는 분들은요, 요 사두근, 이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 전체를 이완을 시켜야 돼요. 딱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이 딱 서죠. 선 있는 게 이제 외측 강근이고요. 외측 강근, 뭐 중간 강근, 대퇴직근, 내측 강근,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자, 그림으로 볼까요? 이 덩어리를 죄다 풀어야 됩니다. 이 앞쪽에, 이쪽, 요런 것들, 요거 여기 다 마사지 하세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너무 넓지 않습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깥쪽에 있는 외측 강근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릎에서 제일 큰 근육 덩어리고요. 그래서 힘을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요 근육 덩어리, 약간 바깥쪽에 여기 쪽부터 앞동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반드시 무릎 아픈 분들은 거의 있어요. 거의. 저도 좀 있거든요. 여기 좀 아파요. 요거 풀어주셔도 되고, 누른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자, 무릎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 어떤 것 좀 풀면 무릎 가벼워져요? 무릎이 무겁거나 무릎 쓸 때, 힘 쓸 때 아파요. 계단에서 아파요. 1번은 여기입니다. 여기 풀어야 돼요. 무릎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일단 보는 부분, 여기. 외측 강근. 이거 진짜 아프네요, 저는. 누르고, 쭉 움직이면 풀립니다. 아픈 부분 딱 찾아서 누르고, 진짜 아프다. 자, 여기 풀어주시고,
이런데 위에는 저는 많진 않네요. 보통 또 잘 생기는 데가 무릎뼈 위쪽 여기 정도에 이런 데들을 만져보시고 아픈 데가 있으면 누른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퇴사두근 쭉 풀어주시고요.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아까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여기 슬개근이라 그러죠. 햄스트링들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무릎 주변에 잘 모르겠으면 자 무릎 위에서부터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요 다 눌러보세요. 이 옆에 사실 그 횡인대도 그렇고 위쪽에 대퇴사두근 부착부도 그렇고 뭐 중요한 거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무릎뼈를 내가 쭉 눌러봤는데 주변에를 이 위에는 별로 의미 없어요. 뼈 주변을 이렇게 주변을 다 눌러봤는데 아픈 데가 있더라. 그럼 거기 많이 만져주시고요. 마사지 해주시고, 요 무릎뼈가 붙어 있는 거는 아래로는 이렇게 힘줄이 보이죠. 요 힘줄. 위로는 이 허벅지. 특히 중요한 거 약간 바깥쪽 라인. 여기 이렇게 풀어주시고, 여기 다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 통증이 있을 때는 안쪽에 인대도 내측 측부인대, 거의발, 힘줄 이렇게 안쪽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것도 다 풀어주고, 약간 뒤에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내측 측부인대나 거의발 쪽 문제 있을 때 여기 앞통점이 있으면 이것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아까 장경인대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거 쭉 올라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거 얘가 아까 장경인대거든요. 무릎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이거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위에 여기까지 골반까지 가요.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경인대 좀 제대로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골반 여기 뼈 톡 튀어나온 거 있거든요. 뼈 요 밑에까지 다 풀어줘야 돼요. 여기 서해부라 부르는 부분 그냥 모르겠으면 또 옆에서부터 쭉 골반 따라서 쭉쭉쭉 팬티 라인 정도 쭉 이렇게 풀어주시면 여기 풀어주시면 이쪽까지 쭉 이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 아프면 보통 이제 앞에가 아파요, 안쪽이 아파요, 옆에가 아파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무릎 뒤에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오금이 아파요. 오금 아프다 그러면 1번은 허리 쪽 문제가 오금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들, 혈관들 문제도 많아요. 허리 문제 있는 경우에도 다리 뒤가 땡기고 땡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약간 허리 생각을 해봐야죠. 오금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무릎의 문제라 그러면 일단은 요 무릎 뒤에 있는 힘줄 비복근하고 그다음에 요거 슬와근이라 그럽니다. 슬와근 지워볼까요? 자, 요렇게 생긴 근육입니다. 이거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슬와근, 아까 대퇴 이두 비복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햄스트링들이 다 무릎 뒤를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방향이 약간 안쪽, 약간 바깥쪽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슬와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딱 아파요. 약간 무릎 뒤에 그냥 딱 뒤에 아픈 느낌 든다 그러면 슬와근을 의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비복근도 장단지나 종아리도 좀 안 좋은데 요 무릎 뒤에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비복근 제일 먼저 의심을 해보게 되죠. 요런 부분들 뒤에 그냥 눌러보고 또 다 풀면 됩니다. 오금 뒤에 이렇게 눌러보고 아픈 거 있으면 많이 주물러 주세요. 마사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풀어주시고, 이제 팔은 목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팔이나 손이나 손목, 손가락은 마찬가지.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도 위에 고관절이나 허리에 문제가 많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도 확인을 다 해봐야 되는데, 이제 무릎을 내가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아프다 그러면 허리 문제일 확률이 좀 더 높아져요. 전 쉬고 있어도 다리가 막 땡겨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려요. 이런 얘기하면 사실 허리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 좀 구분하는 것도 사실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무릎 문제니까 무릎에서 뭔가 좀 해보고 만져보고 통증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무릎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절염 얘기를 빠뜨렸군요. 관절염. 무릎이 오랫동안 나이 좀 연세 드신 분들 40대 이상 50대 이상 붓고 아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 부어오르거든요. 여기 부어오르고, 여기 부어오르고, 여기 부어올라요. 사실 그리고 요 주변에 이제 다 부어요. 이거 다 만져주세요. 다 열심히 문질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압통 좀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좀 낫고, 운동 좀 하셔야 돼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 일은, 노동은 안 되는데, 오랜 시간, 이게 좀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계속 걸어야 돼요. 좀 걸어야 관절염 오히려 걷는 분들이 좀 경과가 좋은 분들 많아요. 그래서 뭐 걷기 해주시고, 많이 붓고 욱신거린다. 내가 썼더니 또 막 올라오더라. 그러면 얼음찜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위 많이 만져주시고, 그다음 아까 앞에 얘기했던 모든 거 다 풀어주셔야 돼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다 문제 있거든요. 힘줄, 인대, 그 다음에 관절 안쪽 다 문제 있는 거라, 일단 바깥쪽에 있던 힘줄들, 근육들 말씀드린 거 다 풀고, 슬개골 주변에 다 풀고, 부어오르면 얼음찜질 하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걷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심하면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거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침 치료도 좋습니다. 특히 많이 부었을 때 봉침 치료 좋고요. 봉침 좋고, 관절 안에 뭐 이제 태반이나 자아가 같은 것도 많이 쓰죠. 태반 약침도 연골 재생에 좀 많이 이제 좋다 얘기 많이 합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